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아침 8시 18분입니다. 환율부터 챙겨볼게요. 다행히 또 환율은 조금은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살짝 넘어서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협상 부분이 좀 잔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정이 살짝 나왔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측면에서 아직 반등을 좀 중이죠. 그죠? 우리가 환율이 정상적이면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는 게 맞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그죠? 한국도 금리를 조금은 한 0.25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이제 올해만 해도 0.75 정도 낮출 계획이란 말이죠. 추가적으로 두세 번 정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조금은 과한 투자에 대한 그런 그죠, 요구 때문에 일단 협상이 좀 진행이 안 되면서 환율이 좀 급격히 좀 뛰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조금은 타격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혹자에서는 지금 그런 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쿠폰이죠. 우리가 민생 안정 쿠폰, 회복 쿠폰 그것 때문에 돈 풀어서 떨어지는 올라간 거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거기에 이어서 또 역시나 환율도 떨어지면서 유가도 좀 진정된 부분입니다. 유가가 진정되고 환율이 떨어지면 보통 증시는 일반적으로 좋은 모습 그리고 그러면 코인 시장도 같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P요. S&P는 이제 조정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크게 떨어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단기적인 임펄스가 등장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FOMC 이후로 크게 떨어진 흐름은 아니었다. 이런 구간들에서 그죠? 단기적인 ABC 흐름 여기가 작은 임펄스로 한 번 더 빠진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요 구간도 떨어지면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길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다음이죠. 하지만 이런 상승 추세는 이제는 꽤나 상승 힘은 많이 약해질 거다. 미국의 이제 상승 동력이 일단 좀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도달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걸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봤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강력하다는 그런 부분 보여주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면 오르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미국의 평균 임금이 75,000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약 1억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래요. 평균이. 한국은 이제 한 4만 달러에 다시 좀 살짝 내려왔거든요. 39,000달러인가 8,000달러인가 그 정도 되는데 4만 달러였나? 평균 한 4천 몇백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4짜리가 달러였는지 원화였는지. 네, 아무튼 그래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상승하는 그런 동력이 강했던 부분이고 여기가 코로나였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상이 예정돼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 이후로 이제 돈을 또 풀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 차트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임펄스 웨이브겠죠. 임펄스 웨이브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5개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 지금 꼭다리 끝 부분이죠. 꼭지 끝 부분에서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떨어질 때도 제가 이제 터무니없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제가 이때는 미국 증시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다가 제가 시장을 좀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도 이런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 다른 놓쳤던 종목들 엔비디아라든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도 아마 이런 흐로 등장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는 막 무턱대고 많은 투자보다는 조금은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벳 상단에서는요, 보통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압박을 좀 받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더군다나 벌벳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확률적으로도 여기 추가적인 상승, 쭉쭉쭉쭉 가는 상승보다는 조금은 좀 진정되거나 벌벳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무난한 부드러운 조정들이 꽤나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 위치가 조금 위에 있나 보다 정도 생각하시고 상승 동력이 조금은 약해지나 보다. 그러면 지금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하셔가지고 또 뭐 ETF도 고배당주 ETF 쪽으로 좀 안정되게 세팅을 해서 또 돈을 현금을 조금 파밍을 했다가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승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은 관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이 끝날 때쯤, 그때까지는 꾸역꾸역 뭐 흔들흔들하면서 행보를 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금은 또 금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꾹꾹 치솟고 있죠, 그죠?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귀금속이나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은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해 버렸네요. 아유, 이거 뭐 금값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 결혼식 같은 것들 돌반지 같은 걸 하긴 상당히 부담스럽겠다, 그죠? 저희들은 저희 커플 반지로 우리 애기 돌반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도 장난이 아니군요. 사실 이때 좀 조정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중앙인민은행에서 금을 엄청나게 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입니다만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의 채권을 이제 수요를 늘려가지고 이제 자본을 좀 돌리고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패권에서 지금 살짝 밀려났죠. 특히나 우리 중국계 코인들 볼타, 뭐 네오 이런 애들 다 박살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계 같은 경우는 코인이 뒤쳐졌다 그래서 금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이 좀 맡겨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값도 이렇게 지금 천정부지로 추세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금은 가치가 있는 종목이네, 그죠? 이런 정도의 진행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상승 지분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일단 조정 부분이 형성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역시나 첨펄스 그냥 예쁜 임펄스 웨이브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죠? 깔끔한 임펄스 웨이브잖아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미증시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아마 비슷한 영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비트코인이 조금은 이제 선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차이나항생테크죠. 여기서 강력하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구간에도 7,000원대, 7,000원 정도 전후를 해서 눌림목 잡아보셔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떨어지면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상승 돌파가 나오면 눌림목을 잡고, 그리고 횡보가 나오면 돌파할 때 잡아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돌파가 나오면 눌림목을 잡고, 횡보가 나오면 돌파할 때 잡아라. 두 가지만 열정하시고, 원자적인 비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뉴스라든가 걸 보셔도 좋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셔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추격 매수만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손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다행히로 우리가 좀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반등이 나와서 한숨 돌렸다, 뭐 아쉬울 수 있겠다, 저 입장에서. 그죠?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수렴적인 패턴으로 좀 변하게 좀 되어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이 장대 연봉을 다 되돌려준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고, 여기서 이제 A, B, C로 그냥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수렴을 만들고 나서 뭐 이제 A, B, C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가, 그죠? A, B, C 다시 정리할게요. A, B, C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뭐 이렇게 떠져도 이상할 건 없단 말이에요. 패턴적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를 조금 메인을 좀 보고 있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 좀 저는 좀 편하게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반등이 여기의 자리값에 대한 우리가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정파가 보통 이게 3파 이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3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그냥 빠지는 것도 괜찮지만 거리를 좀 실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밀어주고 거래가 붙으면 올라가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 도미넌스가 같이 언급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도미넌스가 좀 올랐을 때 60% 정도 왔을 때가 매력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왔을 때. 또 그럴 것이 우리가 7월 달부터 우리 꽤나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트코인, 우리가 순환매, 알트코인 순환매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꽤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특히나 이더리움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고, 솔라나에 기반에 있는 많은 알트코인들, 많이 상승을 보여줬었던 시기가 7월 초였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 구간에 있어서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 구간에서는 살살 봤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도 요 정도 왔었을 때 조금 정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도 타짜입니다. 그래서 짧게 이 뒤로부터는 제가 짧게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은 알트코인이 오르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미넌스가 올랐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알트코인의 가치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돈이 많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그런데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알트코인들은 감당할 수 없게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올라주면,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또 조정을 줄 거란 말이죠. 이건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자본 대비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오르는 현상이면 우리가 좀 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죠? 정말 다행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왜 올랐냐고 보니, 신규 상장됐던 이런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사셨으면 이제 죽어야죠. 그죠? 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돈 다 잃으세요. 그죠? 저희들의 먹이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해서 돈을 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이야기, 저는 얼마 전에 또 수학 관련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번 영상보다 제가 더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여드렸는데, 애초에 기대값이 높은 게임이 아니라 그냥 지는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유리한 게임을 하는 그런 관점과 내공, 그리고 실력은 가지게 될 텐데, 그 다음 유리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올인 베팅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그냥 100%의 확률로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게 무한정 반복되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매를 실제로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대박이 나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비중만 잘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적당한 비중으로 적당히 챙겨만 가면 다 같이 조금씩 벌 수 있는 걸, 그 조금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업을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반업 투자자인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전업 투자가 아닌 상태에서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 관련된 그런 것들도, 이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50세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15년 정도 이런 패턴들을 계속 익혀나가고, 그리고 똑같은 관점장에서 꾸준히 수익이 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었을 때, 그게 널 평생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와 부업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아울러 지금 이제 주가는 약간 정리가 좀 잠깐 샜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 지수가 오를 거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가 쓸 때 오를 때는 수익이 나고 떨어질 때는 손해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떨어졌을 때 이 하락장에서 손실이 얼마나 적어지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손해가 납니다.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적인 루틴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적게 두들겨 맞으시고, 그죠? 작게 손해보고 올라갈 때도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씩 챙겨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파동들이 있을 테니까, 어떤 거는 다 먹을 거고, 어떤 거는 포기할 거고, 어떤 건 먹고, 이만큼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전체 지분정 상승의 80% 정도 챙겨 나가시면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루틴을 명심하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알트코인, 신규 상장됐던 이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그 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9월 21일부터 대부분이 9월 23일, 그 다음에 9월 30일, 플라즈마도 9월 28일, 그죠? 그리고 9월 한 25, 4, 5 정도 에이셔 또 빠지고 있고, 반드시 제로지 이런 애들 보면 그죠? 9월 넘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시기가 이때죠. 9월 28, 29일 정도부터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신규적인 측면에 있어서 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보기는 보다는 알트코인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것에 이제 세력들, 잡스러운 세력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돈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이라고 하죠. 흡성대법을 하면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고 좀 보수적으로 입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보수적이라는 것은 나쁘다, 떨어진다, 폭락한다 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단타의 타점들을 좀 정교하게 잡고, 그죠? 짧게 탁탁탁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비중도 좀 줄여서 탁탁탁 해서 우주성으로 간다, 오른다 이게 아니라 먹고 줄이고 기다리고, 먹고 줄이고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뮤터블 X 같은 경우도 이제 기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깨져버렸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크게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이제는. 그러니까 크게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크게 들어가는 게. 그죠? 베라체인도 그렇고. 우리가 봤던 정보들이거든. 베라체인도 좀 조정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짧게 보시면서,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진정되고 있으니까 달러의 힘이 조금 약해져야 우리가 이런 시장들이 좀 좋아지는 영향이 강하거든요.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멋있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